안녕하세요. 댄스플래너 대표 김동욱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연령별로 알아보는 유학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 유학, 정규 유학, 대학교, 대학원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나눠서 여러분들이 이 카테고리별로 이제 어떻게 전략적으로 유학을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만 12세에서 15세가 가는 조기 유학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분들한테는 이 조기 유학이 좋다고 추천을 드립니다. 부모님이 이민을 가야 되거나 혹은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따라가실 수 있거나 하면은 추천을 드립니다. 이 어린 나이 때 유학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부모님과의 정서상의 관계 때문이라도 조기 유학을 가시는 것은 굉장히 신중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조기 유학에 대한 장점도 명확하기는 합니다. 그 장점은 언어에 대한 습득도 빠르고 상대적으로 정규 유학인 만 16세보다는 경쟁률이 낮다라는 점입니다. 조기 유학 같은 경우는 실력보다 체형을 우선순위로 보고 있습니다. 본인이 실력이 조금 모자라지만 체형이 우수하다라고 하면은 조기 유학이 메이저 학교, 이런 명문 학교로 가기에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 체형이 좋다라는 기준은 이제 발등이 나오고 무릎 들어가고 키 크고 그다음에 비율 좋고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키는 아이의 키보다 부모님의 키를 많이 보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어머님은 165 이상, 아버님은 180 이상인 경우가 가장 이상적인 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고려하실 사항은 기숙사가 있는 경우로 가시는 경우는 대부분 보딩 스쿨로 가게 되는데요. 보딩 스쿨이란 여러분들이 학업 국영수사과 그 다음에 실기를 같이 하는 곳들인데요. 독일 현지 학교를 예를 들면 12시에 학업 수업이 끝나면 오후는 실기 수업을 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독일의 존크랑코 발레 학교 다들 아시죠? 존크랑코 발레 학교를 조기 유학하는 경우는 오전에는 독일어로 그 현지어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이제 발레 학교에 가서 실기 수업을 합니다. 물론 실기 때는 꼭 독어가 아니라 영어도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영어로도 수업이 가능하지만 학업 수업에는 독어를 한다는 점은 참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조기 유학에서는 실기량이 한국만큼 많지 않습니다. 특히나 만 12세, 13세 같은 경우는 하루에 실기하는 양이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밖에 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실기량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기 유학은 체형 조건이 좋으면 명문학교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높고 경쟁률이 좀 낮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고려사항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현지 언어에 대한 학업 수업도 해야 되고 실기량이 좀 적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만 15세 이상인 고등유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 15세 이상의 이 고등유학 같은 경우는 이때부터는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고 저 역시 이 나이 때부터의 유학을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만 15세 이상부터는 본인이 지금 중학교를 졸업했는지 아니면은 고등학교에서 미리 검정고시를 땄는지에 따라서 선택의 폭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대학교를 만 18세 이상,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고 많이들 가지만 해외는 만 16세부터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검정고시로 빠른 고등학교 학위를 땄다라고 하면은 고등과정과 대학과정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큰 차이는 고등과정으로 가게 되면은 중학교 과정처럼 오전까지는 학업 수업을 받고 오후에는 실기 수업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학 과정부터는 독일 같은 경우는 직업훈련학교로도 불립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실기를 하는 과정이 많기 때문에 실기를 위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대학 과정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좋고, 만약에 나는 검정고시를 아직 고졸을 못 끝냈다라고 하시면은 고등 과정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은 만 18세 이상 이제 대학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학교 과정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언어 성적입니다. 대부분 유럽과 미국 이렇게 두 가지를 많이 나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영어를 준비해야겠죠. 근데 그 영어가 단순히 토익이라든지 오픽 이런 것들은 적용이 안 되고 IELTS라든지 토플 같은 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영어가 다 가능하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독어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국내 입시 떨어진 다음에 해외 입시를 준비한다 그러면은 쪽박한 이유가 이 언어 성적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고3 때의 실력이 대학교 졸업할 때보다 더 좋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3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춤 잘 추는 이 시기 때 잘 노려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추천드리는 게 국내 입시를 준비하시던 해외 입시만 준비하시던 일단은 같이 준비하시는 게 좋다라고 항상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국내 입시 같은 경우는 현대든 발레든 작품 하나를 보고 최종 선발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같은 경우는 그룹 오디션을 대부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디션 시간만 최소 4시간에서 많게는 7시간, 8시간을 봅니다. 단순히 대학교 입시 때 작품 하나 실수했다고, 동작 하나 실수했다고 내가 입시에서 떨어지는 결과를 얻지는 않습니다. 해외 입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을 몇 시간 동안 지켜보고 여러분들에 대한 컨템포러리 작품, 클래식 작품, 즉흥, 발레, 클래스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보기 때문에 단순히 실수 하나 가지고 떨어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단, 언어 성적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그 언어 성적은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12월에서 1월 마감이기 때문에 국내 입시와 유사합니다. 그리고 입시를 준비할 때, 원서 접수할 때 이 성적표도 같이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언어 성적이 안 되어 있으면은 지원을 못하죠. 영국과 유럽은 다릅니다. 입학이 대부분 8월인데요. 이 8월 입학하기 전까지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언어 성적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납니다. 하지만 언어에 대해서 공부를 아예 안 하고 있었더라면 어렵겠죠. 국내 입시를 준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해외 입시를 준비하시는 분들, 제발 고3 입시 끝나고 찾아오지 마시고 고2 말 아니면 고3 초에만이라도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학원 유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 대학원 같은 경우는 국내와 달리 학과가 정말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크게는 4가지 학과를 나눠볼 수 있는데요. 교육, 이론, 실기, 안무, 이렇게 4가지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학과는 안무과, 그 다음에 교육, 실기 이렇게 있는데요. 안무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안무과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대학교 4년 동안 여러분들이 다니시면서 창작 발표회, 졸업작품 발표회를 정말 잘 준비하시라고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안무과에 지원하는 초석이 되고 포트폴리오가 됩니다. 정말 녹화를 잘 해놓으셔서 기록을 잘 해놓으셔야 돼요. 안무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무용수들이 제가 그럼 꼭 출연해야 되나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희 고객들 중에서도 본인들 학생을 데려오거나 아니면 친구들로서 본인은 출연하지 않고 작품을 촬영하는 경우가 덜어 볼 수 있습니다. 안무가는 무용하는 무용수가 아니라 안무를 구성하는 안무가이기 때문에 본인이 안무를 구성하고 그거에 대한 비평문이나 에세이 등을 작성해서 학과에 지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교를 다니실 때부터 이런 창작 발표회, 졸업 발표회를 잘 준비해서 기록물을 남겨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실기과입니다. 실기과 준비하시는 분들은 대학교 4년 동안 정말 대외 활동을 많이 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있어요. 홈클 나간다거나 외부 공연 활동 아니면 대학 내 공연 활동을 풍부하게 많이 경험을 하셔서 본인의 이력서에 충분히 포트폴리오를 넣을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사실 교육학과도 마찬가지예요. 교육학과도 본인이 춤을 잘 춰야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기과와 마찬가지로 교육학과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대외활동이나 공연, 콩쿨 등을 많이 준비하셔서 경험치를 많이 쌓길 바라고 있습니다. 해외 교육학과 같은 경우도 좋은 점이 그 교육학과를 나오면은 그 지역, 그 나라에서 교사 자격증이 나와서 그 지역과 나라에서 무용 교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집니다. 단점이 있는데요. 학사 대비 석사 같은 경우는 언어 성적이 다소 높습니다. 예시로 IELTS 기준으로 학사 같은 경우는 4.5 혹은 5.5지만 석사 이상은 5.5에서 6.5, 미국 같은 경우는 7.0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언어를 어느 정도 충분히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석사는 언어에 대한 장벽이 좀 높기 때문에 언어를 꼭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론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학점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거는 모든 실기, 안무, 이론, 교육 다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물론 이런 학점을 안 보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GPA라고 평균 학점이란 게 있습니다. 이게 4.0 만점에 최소 3.0은 넘어줘야 학교를 지원할 때 무난히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점 관리도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연령별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제 차후에 다른 컨텐츠로는 이 연령별을 더 쪼개가지고 더 깊은, 더 심도 있는 내용들로 좀 전달 드리겠습니다. 유익했다면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올해 취업 가이드북이랑 유학 가이드북 2025년도 버전을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구독과 댓글 많이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